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뭉크의 예술사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그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생명에는 강한 삶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어쩔 수 없이 시간 앞에서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은 숙명이지만 또 그것을 알고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살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더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우주의 한 귀퉁이에 살면서 내가 여기에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 나의 이 짧은 삶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과 함께 자신의 삶을 멋지게 연출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강한 삶에 대한 욕망, 의미를 향한 욕망의 씨앗들을 품은 채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절대적이고 온전한 환대의 품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이 욕망의 씨앗들이 다 피어보기도 전에 그 환대의 틀이 처참하게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통 죽음의 두려움에 삶을 지배당하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뭉크의 어린 시절이 그러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보호자였을 어머니를 5살 때 여유였습니다. 5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어머니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충격일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아이의 마음의 아픔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잃은 자신의 상실감을 감당하지 못해서 더욱 광적으로 종교에 빠져들었고 그 이후 엄격해지고 완고해져서 아이들이 상대하게 벅찬 모습으로 더 변해갔습니다. 뭉크의 어머니 라우라는 죽으면서 편지 한 장을 남겼는데요. 아버지는 저녁 식사 시간마다 이 편지를 아이들에게 읽어주면서 그들이 삐뚤어질 경우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협박성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뭉크가 어머니 대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1살 많은 누이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대신 이모가 대신 돌봐주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같은 처지의 누이에서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뭉크는 깊이 누이를 의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뭉크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가 14살이었을 때 그가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했었던 그의 누이마저 어머니와 똑같은 병으로 죽고 만 것입니다. 어린 뭉크에게는 정말 감당기 어려운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의 장면을 그린 작품에 보면 돌아가신 어머니보다도 슬퍼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있는 자신의 누이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뭉크가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대상이 누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누이가 죽었다는 것은 어머니의 죽음보다 훨씬 더 몇 갑절이 더 큰 충격으로 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 작품은 자기 누이가 죽어가는 장면을 그린 아픈 아이입니다. 지금 자기 누이가 죽어가고 있고 어린 그들을 돌봐주고 있었던 이모가 죽어가는 어린 조카를 붙들고 슬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의 누이의 죽음은 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라는 제목으로 40여 년의 시간이 넘도록 계속 같은 그림을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지금 모두 6점이 나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러 버전의 판화로도 제작을 했습니다. 예술가로서 그의 삶이 아픈 아이로 시작해서 아픈 아이로 끝났다고 보아도 좋을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렸던 것이죠. 아무튼 다시 그의 공포심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어린 시절의 어머니와 누이의 죽음은 그에게 너무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 뭉크는 그것을 이겨내기에는 너무도 허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만성천식과 류머티즘을 앓았다고 합니다. 평생 관절염과 열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도 역시 허약한 몸으로 인해서 통증에 시달릴 때마다 자신도 역시 엄마와 누나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에 자주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곁에는 공포와 슬픔과 죽음의 천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늘 놀라는 나를 따라다녔다. 봄날의 햇빛 속에서도 여름의 찬란한 햇빛 속에서도 그들은 나를 따라다녔다. 뭉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 워홀도 어린 시절에 죽음의 공포를 겪었던 인물입니다. 병상에 몇 년간 누워 있었던 아버지가 결핵으로 죽고 그 자신도 8살에서 10살까지 3번에 걸쳐서 신경 발작을 일으키는 무도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고 가는 죽음의 공포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뭉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옆에서 지극한 사랑으로 그를 끝까지 보듬어 주었던 그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그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벗어난 워홀은 끊임없이 대중들에게로 향하며 그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에 대한 관심과 인정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뭉크는 자신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일평생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고요. 이것이 그대로 그의 작품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그것은 어쩌면 필연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눈에 밖에 아름다운 풍경이 있은들 그것이 아름다워 보였을 리가 없었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을 리가 없었을 것이죠. 어쩌면 절규와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에게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뭉크는 또 자신의 그런 정신적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류가 두려워하는 가장 괴로운 것 두 가지를 물려받았는데 바로 허약한 신체와 정신병이다. 그런데 그는 또 언젠가는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만약에 두려움과 병이 없었다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뭉크의 두 말 사이에서는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뭉크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그것을 온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늘 시달리게 하는 자신의 허약한 몸에 대해서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술의 주제로 승화시켜서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카라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힐링이란 상처를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게 하는 것이다. 치유는 그저 상처를 살살 달래서 어루만지고 무마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직시하고 그것과 대면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의 작품 절규에서 보면 그가 얼마나 그가 지닌 죽음의 공포와 직면하려고 했는지 그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선들과 환각적인 색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를 그의 작품 가운데서 더 이상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뭉크는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을 마주한 것이죠. 그가 어떤 심정으로 그림을 그렸는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자들이 뜨개질을 하고 남자들이 책을 읽고 있는 풍경을 그리는 신뢰와의 의미를 나는 찾지 못하겠다. 내 그림은 숨을 쉬고 느끼고 괴로워하며 사랑하면서 살아있는 인간이어야 한다. 나는 자신의 심장을 열고자 하는 열망에서 태어나지 않는 예술은 믿지 않는다. 모든 미술, 문학, 음악은 심장의 피로 만들어야 한다. 예술은 한 인간의 심혈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뜨거운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한 마음, 평정심을 가진 채 한가하게 풍경화나 인물화를 그리기에는 나는 지금 너무도 감정적이고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온갖 부정적인 감정으로 내 가슴이 터질 듯한데 나는 이 나의 타는 듯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서는 그림을 그리는 어떤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살기 위해서 내 이 뜨거운 감정을 그려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는 상처를 마주하고 조금씩 이겨나가고 있었고 또 주변에서 그를 돕는 사람들 또 인정하는 사람들도 제법 생겨나서 나름대로 젊은 시절에 20대 초반을 잘 헤쳐나가는 듯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사랑하는 두 여인, 어머니와 누이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또 다른 여인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찾아와서 마치 그의 상처에 고춧가루 뿌리듯이 또 다른 상처와 고통, 두려움을 얹혀줍니다. 뭉크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냈습니다마는 그 인생에서 각별했던 여인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1892년에 그린 키스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에는 뭉크와 그의 첫사랑 밀리라고 하는 여인의 미로의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불도 켜 있지 않은 방에서 창밖의 불빛을 피해서 이들은 지금 커튼 뒤에서 격렬하게 키스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키스를 나누는 이 여인의 얼굴은 지금 뭉크 뒤로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 둘의 관계는 불륜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인 밀리는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으로서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남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억압되어 있었던 그의 욕망이 한꺼번에 폭발이 나듯이 뭉크는 그녀를 통해 육체적인 사랑에 눈을 떴고 마법에 빠진 것 같이 그녀에게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6개월 정도 유지되었는데요. 이내 뭉크가 확인하는 것은 차갑게 변심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는 여인의 냉정함이었습니다. 뭉크가 더욱더 크게 배신감을 느낀 것은 이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이 여성이 자신의 남편과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와 만나고 또 다시 헤어지기를 반복했어도 뭉크에게는 다시 전혀 눈길도 되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주변을 얼쩡거리면서 뭉크도 끝내 자신은 그녀에게 그저 잠시 가볍게 즐기는 대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큰 상처를 받고 물러서야 했습니다. 이렇게 21살 시절의 그의 첫사랑은 그에게 커다란 상처만을 잔뜩 남기고 그의 작품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화면 앞에 한 남자가 부릅뜬 눈으로 뒤에 보이는 두 연인의 불타오르는 관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의 눈이 초록색에 가까울 정도로 차갑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두 연인은 이미 뜨거운 관계인 것이 여인의 드레스 사이로 보이는 나신을 통해 알 수 있고요. 남자가 들고 있는 붉은 꽃 둘 사이는 지금 불타오르는 에로스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두 남녀의 뜨거운 광경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는 남자가 바로 뭉크입니다. 이 작품은 뭉크의 두 번째 사랑이 어떠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모델로 등장하는 여인은 다그니 율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어린 시절 뭉크의 친구였다가 성인이 되어서 뭉크가 독일 베를린에서 활동할 당시 다시 만나서 사랑을 속삭였던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전공하고 있었고 세련되고 지적이며 성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뭉크가 자신이 속해 있었던 검은 돼지, 이름이 좀 재밌죠. 아무튼 이 검은 돼지라고 하는 예술가 클럽에 그녀를 소개시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매력적인 여인은 이내 뭉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연애 기술을 가진 수많은 예술가들의 표적이 되었고 이내 그녀는 뭉크를 떠나 뭉크의 친구 작가의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작품에는 자신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리는 여인을 뒤로하고 자신의 심장을 붉은 손으로 쥐어뜯는 뭉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손들이라는 작품 속에서도 그려놓았는데요. 그림 속에서 다그니 율로 생각되는 이 여인은 가슴을 드러내며 유혹하는 포즈로 당당하게 서 있고 그녀 주변으로 그녀를 차지하려고 뻗친 손들이 다양한 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뭉크는 또다시 여인으로 인하여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은 그녀를 질투했던 그녀의 팬이었던 젊은 남자에게 총을 맞고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여인을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마음속으로 품고 간직해야 할까요? 뭉크는 율을 끝내 미워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뭉크는 그녀를 마돈나로 묘사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번에도 뭉크는 자신의 복잡한 심정을 그림으로 치유합니다. 그러나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34살의 뭉크는 그보다 4살 많은 툴라라고 하는 여인과 사귀기 시작했는데요. 연인관계로 발전해서 함께 여행도 하게 되었고 약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애는 뭉크가 아닌 상대가 더 적극적이고 일방적이었습니다. 과거의 두 번의 연애에서 항상 뭉크가 상대에 대해서 일방적이었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바라보다가 결국 비참하게 차였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툴라가 뭉크에게 지나치게 집착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뭉크는 불행을 온몸으로 안고 태어난 자신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두 번의 연애 실패로 사랑과 여자에 대한 혐오감 내지는 기피증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작업을 몰두하느라고 한동안 그녀를 멀리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뭉크가 그녀를 멀리하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뭉크에게 전보 한 통이 날아왔는데요. 그녀가 모르핀을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뭉크를 자신의 곁으로 오게 하기 위한 툴라의 위장 자살 사건이었죠. 그렇게 억지로 서로 만나게 된 둘은 이런저런 일로 서로 투닥거리다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만 누군가 방아쇠를 당기게 되었고 그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에 총알이 박히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이후에 뭉크의 그 손가락은 영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뭉크에게 집착했던 그 툴라는 사고가 난 지 3주 후에 9살 연하의 한 예술가와 파리로 떠나서 그의 가을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7년 후에 또다시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했으나 또 끝내는 이혼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 뭉크의 입장에서는 허탈하기 짝이 없는 행보를 보여준 것이죠. 이후 뭉크는 정말 정신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뭉크가 어디 그 절망감만을 끌어안고 살 사람인가요? 그는 또 그 툴라와의 사건 이후에 자신의 심정을 담은 작품 하나를 그립니다. 마라의 죽음이라는 제목인데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반대파에 의해서 살해당한 마라에 빗대어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툴라로 보이는 이 여인은 그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습니다. 뭉크의 불행한 삶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그가 겪어야 했던 그 쉽지 않은 고통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들마다 그는 화실로 달려가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과 혼란스러운 감정들, 복잡한 내면의 상태들을 모두 그림에다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삶의 고통들을 하나씩 직면해 나가면서 그 고통들을 감내해 나가고 이겨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아마 그의 삶은 진즉 풍지박산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림을 통해 자신이 그 고통스러운 감정들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느끼면서 뭉크는 자신의 그림이 누군가에게 자신과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예술은 자백이다. 그것을 통해 나는 세상과 나의 관계를 분명히 하려고 한다. 이것은 에고이즘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내 예술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느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뭉크의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은 자신의 감정과 직면하는 것을 느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상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마치 자서전처럼 자신의 복잡한 내면과 직면했던 뭉크, 여러분도 살고 싶고 악착같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정말 괴롭히는 내면의 상처들에서 회복되어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지도 마시고 뭉크처럼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감정과 쓰라린 감정들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직면해야만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노마드였습니다.